그럼 처음에 이제 정석 교재 갖고 왔지. 정석 교재? 정석 교재 우리 어차피 PPT로 수업할 거니까 어제 교재 볼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교재 펴놓고 선생님이 이제는 필기하라는 파트에 필기하라는 부분만 좀 필기를 해줘요. 중요한 부분만 동그라미만 치고. 아이고. 반응 안 보지? 잠깐만요. 반응을 안 보네. 우리 앞에 부분은 이제 중학교 때 내용이랑 조금은 겹칠 거예요. 조금 겹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듭 제곱근이라는 거 배울 건데 이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중학교 때. 이의 거듭 제곱근, 2의 제곱근. 이랑 우리 제곱근 2는 뭐가 다르니? 2의 제곱근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2의 제곱근. 뿔마 루트 우리가 방정식을 풀라는 거죠. 방정식을 풀라는 거에서 뿔마 루트 2라고 쓰는 거고. 우리 제곱근이라는 거는 루트 2라고 읽겠다는 거죠. 그냥. 이거의 확장이에요. 이거를 이제는 고등학교 때 좀 확장을 해볼 건데 그러면 우리가 8의 세제곱이랑 8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세제곱근 8 이 세 개를 조금 비교해 볼 거예요. 8의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8 그러면 앞에 처음에 있는 거는 지금 8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8을 3번 곱하라는 그냥 의미죠. 그건 8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을 풀라는 거예요. 방정식을 그러니까 3번 곱했을 때 8이 되는 수를 다 구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x의 3승은 8이라는 방정식을 풀라는 거죠. 방정식을. 근데 우리가 수의 체계를 복수수 범위까지 확장했으니까 복수수 범위에서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8승 2의 3승은 0인 거니까 얘는 x-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방정식의 근은 2 또는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겠죠. 허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근이 3개 나오겠죠. 우리가 복수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면 항상 3차 방정식 풀면 근이 3개 나와야 돼요. 차수만큼 근이 나와요. 차수만큼. 그 중에서 우리가 세제곱근 8이라는 거 좀 정의할 건데 우리 그 중에서 우리 얘는 실근인 거고 이 두 개는 허근이죠. 이 두 개는 허근인 건데 우리가 얘를 좀 바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세제곱근 8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곱근이라는 거는 결국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던 거였거든. 2가 생략되어 있던 걸 그냥 쓴 거였어요. 그럼 세제곱근 8이라는 거는 세제곱근 8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세제곱근 8 그러니까 세제곱근의 8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것들 중에 실근을 표현한 거예요. 실근.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근 8이라는 거는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는 2가 되겠죠. 세제곱근 8.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반화해보면 a의 n제곱 그 다음에 n제곱근 a 그러면 얘는 a를 n번 곱하라는 말인 거고 이 말은 xn승은 a의 방정식을 풀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 A의 n제곱 근은 몇 개니? n개가 나와야겠죠? n개는 실근이랑 허근 합쳐서 n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근과 허근 합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실근을 이제 표현할 건데, 실근이라는 건 실수인 근이죠. 그러니까 실수인 근을 표현할 때는 n제곱근 A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수인 근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A의 n제곱 근 중에서 실근에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 거예요. 실근. 그럼 A n제곱 근 중에서 실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x는 n승은 A의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수상에서 많이 했던 건데, 방정식의 실근은 결국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의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A의 n제곱근 중에 실근을 구하라는 말은 결국은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라는 말이고, 이 좌변 y는 xn의 그래프랑 y는 a랑 그래프랑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그 x좌표가 실근이 되겠죠. 그리고 교점의 개수 자체가 실근의 개수가 될 테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는 실근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실근. 허근은 다루지 않아요. 허근은 대학교 과정에서 다룰 거예요. 대학교 과정에서. 우리는 실근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얘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 얘는 어차피 상수함수 그래프인 거니까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y는 xn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는 자연수라고 하면, 자연수는 당연히 짝수 아니면 홀수죠. 짝수 아니면 홀수. 그럼 얘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럼 일단은 우리가 y는 x의 4승 그래프랑 y는 x의 3승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두 가지 그래프. 그러면 얘는 y는 x의 4승 그래프 자체가 항상 처음 보는 그래프는 일단 점을 대입해 보는 거죠. 점 대입. 일단 0 대입하면 0,0을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1 대입하면 1을 지나가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을 지나가는 거고. 그럼 얘는 짝수차니까 얘가 우함수죠. 수학과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y축 대칭 함수예요. 그럼 얘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y는 x의 4승 자체가. 만약에 얘가 차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니? 얘가 만약 6차가 되었어요. 그럼 얘가 좀 더 이렇게 y축에 붙겠죠. 같은 2를 넣어도 더 위에 찍힐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짝수면 무조건 y축 대칭인 건데, 얘가 차수가 올라갈수록 그냥 y축에 붙는 형상이 될 거예요. y축에 붙는 형상이. 그 다음에 y는 x의 3승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지금 0,0을 지나가죠. 0,0 지나가고 1 넣었을 때는 1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 넣었을 때는 8이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마팔이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인 그래프가 되겠네요. 원점 대칭인 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 그리고 얘가 차수가 이제 커질수록 얘가 만약 5차가 되면 같은 1을 넣었을 때 위에 찍히는 거니까 얘도 y축에 이렇게 붙는 형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짝수면 무조건 y축 대칭형 그래프고, 꼴 자체가. 그리고 얘가 홀수면 얘는 무조건 원점 대칭인 그래프겠죠. 원점 대칭인 그래프. 그럼 이제는 얘 그래프 그렸으니까 우리가 y는 3이라는 교점 x좌표를 살펴보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x좌표를 구하겠다는 말은
x는 4승이랑 3이라는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죠. 방정식. 그리고 y는 0. 그럼 교점이 한 개죠. 그럼 얘랑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거는 x의 4승이랑 0의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근은 한 개인 거고, 만약 얘가 음수야, y는 마 3. 그러면 얘 x는 4승이랑 마이너스 3이랑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실근을 구하겠다는 건데, 만나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네요. 실근이.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지금 얘랑 x는 4승은 3이라는 방정식을 풀겠다는 말이고, 우리는 그것의 실근을 4제곱근 3이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죠. 4제곱근 3.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제곱근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니? 이런 표현? 4제곱근 마이너스 3? 이런 표현 있어 없어요? 이런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정의하기를 4번 곱해가지고 3이 되는 실근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얘는 대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없다라고 배워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수는 없다라고 배웠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허근이란 걸 배웠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선 얘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근만 다룰 거예요. 실근만. 이번에는 얘가 y는 4라고 하면 실근이 하나죠. y는 0이어도 실근이 하나. y가 마 4여도 실근이 하나. 지금 얘가 만약 홀수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한 개죠. 그리고 얘네 만약 짝수면 양수면 2개고 0이면 1개고 음수면 없고, 실근의 개수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4제곱근 얘는 지금 x는 3승을 4라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것의 실근은 3제곱근 4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은 우리가 지금 x는 3승은 마 4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4제곱근 마 3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 3.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짝수일 때는 음수 못 들어간데, 3제곱근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홀수일 때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짝수면 음수가 못 들어가요. 짝수면. 그리고 얘가 당연히 길이가 똑같죠. 그럼 얘는 이거에다가 부호 바꾼 거지. 맞죠? 그럼 얘는 마 3제곱근 4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얘가 만약 홀수면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홀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n제곱근 a라는 걸 정의하기를 n번 곱해서 a가 되는 실근을 정의한 거고요.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잠깐 보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얘가 내가 실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자연수일 때 n이 만약에 짝수면 a의 조건이 어떻게 잡혀야 되니? 여기 음수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수나 0은 되죠. 그래서 얘를 실수라고 말하고 싶으면 얘가 만약 짝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n이 홀수면 상관없죠. 여기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0이 들어가든. 그래서 여기는 a는 모든 실수가 돼요. 모든 실수. 그래서 얘만 교재 정석이 없는 거니까 얘만 좀 떠나요. 앞에 내용은 이제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방정식의 실근만 다룰 거고요. 허근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정석 책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은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 A의 n제곱근은 몇 개니? 라고 물어봐요. n제곱근은 몇 개예요? n개가 되겠죠.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n제곱근 중 실근은 몇 개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얘예요. 얘. n이 짝수냐 홀수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고요. 얘가 만약 짝수면 a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1개. 만약 얘가 홀수면 얘 상관없이 무조건 1개죠. 얘가 홀수로 잡히면 그냥 1개예요.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얘가 만약 짝수면 얘 부호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개수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A의 n제곱근을 우리가 x로 표현하죠. 그럼 여기다 이제 주인공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x를 A의 n제곱근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 원래는 x가 A의 n제곱근 이렇게 많이 쓰죠. x가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얘가 생략되어 있다는 건 내가 미지수로 x를 많이 쓰는 거니까 x는 n승의 a를 구하시오라는 말인 거죠. 근데 문제에 가끔씩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애들이 아까 이제는 물어보는 것들이 a가 x의 p제곱근 이렇게 물어봐요. p제곱근. 그럼 얘가 원래 생략되어 있는 거든. 이렇게 x n제곱근인데 주인공을 알려준 거예요. a로 잡으라고. x로 잡지 말고. 그러면 이 맨 앞과 맨 뒤가 이렇게 보고서 a의 p승이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맨날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맨날 이러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당황하는 거 어떻게 식을 고쳐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항상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x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여기를 이제 a라고 쓰라고 말해 준 거예요. a를 쓰라고. 그래서 맨 앞과 맨 뒤 보고서 a의 p승은 x라는 방정식을 풀라는 거구나라는 거. 그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다 지우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보기 1번에 같이 좀 볼게요. 보기 1번에 지금 125의 세제곱근은 얘이다.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모모의 제곱근은 몇 개라 그랬죠? 3개라 그랬죠. 근데 실근 하나만 써준 거죠. 허근은 안 썼네요. 그래서 틀린 보기예요. 그러니까 125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얘랑 그 다음에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x의 3승은 125에 얘가 된 x를 다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만 쓴 거니까 그러니까 허근을 안 썼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81의 4제곱근은 얘이다. 맞니 틀리니? 틀렸죠? 얘도 지금 4개 써야 되는데 2개만 쓴 거죠. 3제곱근 125는 125의 3제곱근 중에 하나이다. 얘는 맞나요? 얘는 맞죠. 이것들 중 하나, 3개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의 표현, 실근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5의 3제곱근은 1개이다. 틀린 거죠. 3개. 만약에 세제곱근 중 실근은 1개이다. 얘는 맞니 틀리니? 얘는 맞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그래프 교점의 개수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의 실수는 이거이다. 우리가 짝수일 때는 음수가 못 들어간다라고 했죠.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근만 4개 있는 거예요. 허근만.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실근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래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짝수랑 홀수 그래프 2개밖에 없거든. 거기서 만약 짝수면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1개. 만약에 홀수 제곱근이면 무조건 1개.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을 배웠으니까 연산을 해봐야겠죠. 거듭제곱근의 연산 자체. 총 5가지가 있고요. 5가지. 일단 여기에다가 박스 쳐놔. 일단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요. 음수가 들어가려면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성질들은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하고요. 그리고 m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정수일 때만. 정수일 때만. 우리가 아직 유리수 범위까지는 뒤에서 이제 확장을 할 건데 이 내용들을.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는 중요한 거는 n제곱근 a라는 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죠. 여기 있는 거 모든 증명은 그러면 얘를 n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a가 되겠죠 당연히.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니까. 그리고 이거의 조건은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양수일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가 될 때는 얘가 이제 짝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홀수면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실근일 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증명은 다 이걸로 할 건데 이걸로.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거는 지금 만약에 n제곱근이 똑같으면 얘네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n제곱 똑같으면 안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n제곱근 a의 전체 m승을 하면 그 m은 루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바깥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앞에 n제곱근에 다시 n제곱근 a는 얘네들이 곱해서 m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얘를 순서 바꿀 수 있죠. nm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얘를 n제곱근 m제곱근 a라고 거꾸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그 다음에 여기에 mp제곱근 있으면 내가 이렇게 pp 약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이 5가지 내용. 이걸 조금 몇 개만 증명을 해볼 거예요. 모든 증명은 다 이걸로 하고요. 이걸로. 그럼 1번 잠깐 증명을 해보면 내가 궁금한 거는 얘죠. 그럼 우리가 모든 증명은 치환을 해가지고 얘를 이용할 거거든. 그리고 네모에 세제곱근이 별이 되는 실근이라는 것은 네모라는 것은 세모제곱근 별이라고 쓸 수 있니? 우리 여기서 xn승은 a가 되는 것 중 실근을 표현하는 거는 n제곱근 a라고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네모의 3승이 별이 되는 x값은 그 네모는 세모제곱근 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럼 첫 번째 내가 얘가 궁금한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나는 얘를 치환할 거예요. 통째로.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양변에 n제곱근을 해줄 거예요. 전체 m제곱근.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n제곱근 a의 n승 곱하기 n제곱근 b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n제곱근 a에 n번 곱한다는 거는 a, n제곱 b를 n번 곱한다는 거는 b. 그럼 여기서 x를 n번 곱했더니만 ab가 나왔다는 거죠. 그 말은 x라는 거는 n제곱근 ab라는 거네요. 그래서 x를 얘를 치환했으니까 얘가 n제곱근 a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증명 자체를. 얘도 같은 원리로 증명을 하는 거고요. 얘도 같은 원리로 얘를 x로 치환해가지고 양변 n제곱근을 때려주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쪽 파트는 이제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너네가 이제 성질들을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증명을 따라오기만 해봐요. 어차피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얘가 궁금한 거죠. 얘를 다시 치환해요. n제곱근 a의 m승. 얘를 x로 치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다시 n제곱근을 때려요.
n제곱근 a에 m의 전체 n승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지수법칙 이용해서 얘네들이 곱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지수법칙을 얘네들이 자리 바꿔서 n제곱근 a에 n승을 한 다음에 m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니? 어차피 다시 곱하면 mn인 거니까.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뭐야? a죠. 아, 그럼 얘가 a에 m승 이렇게 되겠네요. x를 n번 곱했더니만 얘가 됐대요. 그 말은 x 자체가 n제곱근 a의 m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n제곱근 a의 m승,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왔다 갔다. 뭐 이거 원래 다른 데 가면 이거 증명 안 하거든. 그냥 증명 안 하고 외워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내신에 가끔씩 나와요. 고등학교 때 간간히 나와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안 하면 다른 데 뭐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증명 같은 거를. 그런 다음에 우리 5번 잠깐 증명할게요. 5번만 마지막. 얘를 잠깐 치환하다가 얘가 예를 들면 증명할 거예요. 얘가 예를 들면, 그럼 x는 n제곱근 a의 m승이라고 잠깐 치환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np승을 할 거예요. np승.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해봐요. n제곱근 이 네모를 n승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네모가 나오는 거죠. 그럼 a의 m승에 p승인 거니까 얘는 a의 m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를 mp승 했더니만 얘가 나왔대요. 그 말은 x가 mp 제곱근 a의 mp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증명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익숙하게 해야 돼요. 여기 1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의 예예요. 1번의 예.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그러니까 얘를 합치는 것보다 쪼개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쪼개는 거. 그럼 만약에 3제곱근 54가 있으면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얘가 지금 3제곱근인 거니까 3제곱근에 얘가 27 곱하기 2죠. 그러면 3의 3승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니?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개도 상관이 없니? 3제곱근에 3의 3승 3제곱근 2 이렇게. 그럼 얘가 3 곱하기 3제곱근 2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쪼개는 거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쪼개는 거 나누기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도 그러니까 거꾸로를 애들이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다 잘하거든요. 이쪽 방향은 다 잘하는데 거꾸로를 못해요. 애들이 거꾸로를 잘 못해가지고, 만약에 3제곱근에 4제곱근 2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둘이 곱해서 12제곱근 2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다시 얘가 6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6제곱근 2의 제곱근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왔다 갔다. 그다음 5번에서 만약에 12제곱근 a의 3승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분해서 4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3제곱근 a의 9승. 그럼 내가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1 남고 얘가 3되죠. 자, 그럼 1제곱근 a가 뭐야? a예요. 1제곱근 a는. 그럼 얘는 a의 3승. 이런 식으로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곱근이라는 건 처음 배웠으니까 연산도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처음 배웠을 때도 이제 연습해서 계속 문제 많이 풀고, 이쪽 파트는 앞에 있는 게 아까 개념인 거고 얘는 그냥 계산 파트예요. 계산 파트.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금방 숙달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너무 이쪽은 틀릴 수가 없는 파트죠. 뭐 너무 쉬워가지고. 그럼 보기 문제를 잠깐 조금 풀어보면 얘가 4제곱근에 얘가 3의 4승인 거죠.
그럼 얘는 3. 그래 너네 2의 10승 몇이니? 네, 1024. 3의 4승은? 사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3의 5승까지 정도만. 244. 그러니까 243을 보고서 이렇게 거꾸로 좀 빠르게 볼 수 있어야지만 거듭 제곱근을 할 때 좀 더 편하거든. 제곱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올수일 때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5제곱근에 2의 5승이 될 테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 거듭 제곱근 똑같죠. 하나로 이렇게 합쳐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럼 8이 16이면 2의 4승이네요. 2. 그렇지, 계산이 되는 거고요. 3, 3 똑같네요. 그럼 3 안으로 넣고 얘네들이 곱하면 0.1에 몇 승이니? 3승이 되겠죠. 그래서 0.1. 그럼 나누기도 제곱근 똑같으면 안에다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8분의 1이 되겠죠. 8분의 1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3승이죠. 그럼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지금 4, 4 똑같은 거니까 4제곱근 계산하면 4, 1은 4 맞죠? 4, 1은 4 6, 4, 24 그럼 얘가 2의 4승이죠.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얘 안에 있는 거 좀 계산하면 항상 이제 거듭 제곱근으로 고치면 얘는 몇 승이야? 3의 3승, 2의 3승. 그럼 3분의 2의 3승의 전체 제곱이지. 그럼 걔가 6승이 되겠죠. 근데 내가 약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그냥 9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소인수 분해하는 거. 밑을 통일시켜요. 밑을 통일. 지금 8하고 4니까 뭐로 통일하고 싶니? 뭐로 통일하고 싶어요? 2로 통일하고 싶지 않아요? 분모 분자를? 이게 처음에 더하기로 돼 있으면 애들이 당황한데. 얘가 2의 3승이잖아. 2의 3승의 4승은 몇 승? 12승. 2의 22승. 2의 30승. 2의 20승. 그럼 위아래 공통인수 뽑을 수 있니? 위아래 공통인수. 분자는 공통인수가 몇이에요? 3의 20승? 그래 애들이 너네들 이거 실수 안 할 것 같잖아. 이거 진짜 개많이 실수하거든. 3 잠깐만. 2의 12승 더하기 2 6승 더하기 2의 3승. 야, 얘를 2의 3승으로 묶고 싶어요. 그럼 2의 몇 승? 9승이죠. 얘는 2의 몇 승? 야,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문제 풀어보면 이렇게 실수하거든. 3, 4, 12 이렇게 실수를 진짜 개 많이 해요. 이게 지금은 이게 뭐 웃기잖아. 이거를 왜 실수하지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시험 당장 이제는 긴장을 하면 머릿속에 사고가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곱하기 쪽으로 간다고. 맨날 인수분해 맨날 하다가 하게 돼 버리면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 객관식에 이제는 항상 이 문제를 좀 넣어놔요. 애들이 여기에다 꼭 낚이는 사람 한 명 있어. 한 명. 몇 명. 다 낚이진 않지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공통인수 묶는다는 거는 지수끼리 빼줘야 돼요. 지수끼리 빼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3의 20승 하면 얘가 2의 10승 더하기 1이 될 테고, 그럼 얘가 2의 12승으로 묶는 거죠. 2의 12승. 그럼 얘가 1 더하기 2의 10승. 그럼 공통이 나왔네, 공통으로. 그럼 얘가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니? 2의 몇 승? 8승 제곱 얘가 1인 거니까 4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지금 4, 3, 12 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제곱근 2의 4승 곱하기 얘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안 써있으면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6제곱근 2의 4승. 그럼 얘가 약분되죠. 이렇게 3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시키려고요. 통일시키려고. 그럼 통일되면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랬죠? 2의 몇 승이니? 3승. 이렇게 간단하게. 더하기로 있죠. 더하기. 왜 잘 못하는 게 또 중학교 때 학생들이 지금은 잘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니? 간단하게. 네?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써요? 똑같은 걸 4번 더했죠. 그럼 2의 10승을 4번 더한 거잖아. 그럼 2의 12승 이렇게 하는 거를 저 애들 잘 또 못해요. 처음에 할 때. 같은 걸 더하기로 돼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문자로 돼 있으면 이거를 잘하는데 이제 4a 더하기 이제 2분의 1 a 더하기 a 돼 있으면 a로 공통인수 묶어서 이제 4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잘하는데 숫자로 돼 있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숫자로 돼 있으면. 그럼 내가 얘를 이제는 약분할 수 있죠. 얘는 그럼 3제곱근 3인 거고요. 그럼 얘도 약분할 수 있죠. 약분. 그럼 얘가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3제곱근 3의 4승이죠. 근데 얘를 또 내가 얘는 4는 3의 3승 곱하기 3 이렇게 써도 상관없니? 아까 3의 4승을 내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는 3 곱하기 3제곱근 3인 거죠.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면 지금 공통으로 내가 더하기는 무조건 공통으로 묶어야 되거든. 그래야 간단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3제곱근 3이죠. 그럼 3제곱근 3이 다 공통으로 있는 거죠. 그럼 3제곱근 3을 묶어주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2 곱하기 3제곱근 3. 그러니까 애들이 못하는 게 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이게 여기서 뭔가 이제는 정리하려면 안 되거든. 하나도. 공통으로 묶어봐야 돼요. 공통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날아가요. 위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더하기 꼴로 돼 있으면 공통인 걸 만들어서 묶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공통인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 파트이고요. 계산 파트. 그 다음 크기를 비교해 보시오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는 항상 대소 비교할 때 크기 비교하라면 뭔가 이제 통일해야 돼요. 통일. 그러니까 밑을 통일하던가 지수를 통일하던가 뭔가 통일해야지만 그 한 개를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 비교하기 힘들 테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 바깥에 있는 거듭 제곱근을 다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6, 4, 3,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12가 최소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아까 약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분을 아까 배웠는데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3제곱근 2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3제곱근에서 9제곱근 2의 3승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약분해도 되고 다시 제곱해도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12로 통일하기 위해서 얘가 2인 거니까 12가 되면 안에다가 뭐 해주면 되겠니? 이 6승. 그럼 12제곱근 3의 4승, 12제곱근 5의 3승, 12제곱근 6의 제곱. 그럼 얘가 앞에 게 이제 통일됐으니까 지금 제곱근 안에 있는 게 크면 클수록 큰 거예요. 그럼 얘는 64고 얘는 이제 81이고 얘는 이제 125고 얘는 36인 거니까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뭔가 통일시켜서 대소 비교를 한다 라는 문제고요. 다음 이제는 얘 계산하는데 항상 양수 조건이 붙는 거. 양수 조건 없으면 얘 마음대로 다 못해요. 성질 자체를. 양수 조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같이 2가 생략돼 있겠죠. 2. 그럼 내가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럼 얘가 이제 6제곱근 A, 얘는 12제곱근 A 곱하기 얘가 2가 생략돼 있는 거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쪼개서. 그럼 12제곱근 A, 얘는 6제곱근 A. 다 1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지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다시 얘도 지금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8제곱근 A, 얘는 6제곱근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쪼개주면 3제곱근 A, 12제곱근 A
곱하기 얘도 이렇게 쪼개주면 12제곱근 A 4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공통으로 있는 거 이제 지워주면 공통으로 있는 거 얘랑 얘 공통으로 있는 거고 또 공통으로 있는 게 없죠. 공통으로 있는 거.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거 통일해야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죠. 앞에 거 통일해야지만. 앞에 거 통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몇으로 통일하면 좋겠어요? 몇? 24. 그럼 통일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럼 얘가 24니까 얘가 A 3승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몇 승? A의 12승? 맞아요? 3, 8 아니에요? 8이죠, 8. 네네. 얘는 A의 4승. 다시 얘는 A 6승. 그러면 지금 얘가 A의 몇 승이에요? 11승. 얘는 A의 10승. 그럼 얘가 지금 24제곱근 A가 되겠죠. 맞나? 안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안에 다시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니? 아니에요? 계산 뭐 실수했는 거지? 8, 3, 2, 6. 이게 이상한데. 현재고 12, 3, 12제곱근 A. sorry. 얘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네, 얘가 8이네요, 8. 미안해요. 얘도 약분되죠, 얘도. 작아서. 그럼 이제는 좀 통일해야겠죠? 통일을 안으로 이제 6으로 통일하면 되겠죠, 6으로. 6으로 통일하면 얘는 지금 A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돼서 이제 6제곱근 A.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이제 단순 계산이었고, 우리가 이제 지수 법칙을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조금 이제 확장을 해볼 건데, 지수 법칙 확장.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있죠? 중등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 조건 자체가 붙어 있던 건데, A의 M승 곱하기 AN, 지수의 덧셈, 그리고 지수의 뺄셈, 그리고 지수의 곱셈, 그리고 지수의 분배, 뭐 이런 것도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얘네가 다 어쩔 때만 썼었니? 자연수일 때만 썼었죠. 우리가 얘네를 항상 자연수일 때만 썼는데 이 지수들을 실수 범위까지 다 확장시킬 거예요. 실수 범위까지. 어떻게 확장할 거냐면 우리가 얘를 이제 밑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지수라고 하죠. 지수. 그럼 내가 얘를 이제는 자연수 범위에서는 이 밑의 범위 자체가, 밑의 조건 자체가 A는 이제 모든 실수가 다 돼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일 때 다 저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정수 범위로 확장해요. 정수 범위. 정수 범위로 확장하면 우리가 이런 거 한 적 있지. 이런 거. 얘는 어떻게 배웠니? A의 마이너스 2승. 얘를 뭐라고 정의하니? 역수에서 제곱하는 걸로 배우죠. 역수에서 제곱. 얘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이제는 마이너스라는 거 자체를 역수해서 제곱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역수해서 제곱. 그럼 역수해서 제곱하면 4분의 9. 항상 마이너스 지수의 마이너스 음수는 역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역수해서 제곱하라는 의미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A의
a의 마이너스 n승을 역수에서 n승 하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건데 0승의 마이너스 2승은 0승 제곱분의 1 이런 게 있나요? 수학에서 0으로 나눌 수 있니? 없어요. 얘 때문에 조건이 축소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던 게 내가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저 법칙을 쓰려고 했더니만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A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조건 자체가 축소돼요. 정수 범위로 확장하면 이 케이스 때문에 이번 내가 저 지수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해서 저걸 쓰고 싶어요. 저 법칙들을 다. 저 법칙을 다 쓰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는 얘가 유리수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 4 제곱근 마이너스 2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음수가 못 들어가죠.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하면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n제곱근 a m승을 내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게 너무 이게 쓰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럽고 좀 하나로 깔끔하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n제곱근 a의 m승 그러니까 a의 네모인데 양 변에다가 n제곱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a의 m승 그리고 a의 네모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네모라는 거는 n분의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네모 n이 m인 거니까 양변 n을 나누면 네모는 n분의 m n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n분의 m 결국은 얘를 유리수 지수로 쓰고 싶은데 유리수 지수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n분의 m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제곱근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2의 3분의 2승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게 내가 유리수 범위까지 지수를 확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안 되죠.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밑조건 자체가 또 축소돼요. A가 0 이상. 그러니까 0까지는 되고요. 음수가 안 돼가지고 얘가 0 이상일 때만 얘가 성립해요. 0 이상일 때. 그리고 고등학교 범위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교 과정까지 가면 이제 실수, 복소수에서도 다 확장이 된다라고 증명을 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실수, 복소수 다 확장해도 얘가 0 이상이면 다 저 법칙이 다 성립해요. 다. 그래서 이거 조건을 활용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1과 마이너스 1이 같아지는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거든. 1이라는 것은 내가 1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차피 약분되는 거니까 다시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1의 제곱이라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럼 어차피 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지수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 어디에서 잘못된 얘가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 지금 잘못된 걸까요? 몇 번에서 오류가 생긴 거니? 3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못한다는 거 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가 유리수 지수잖아요. 유리수 지수 법칙을 이거를 음수일 때는 못 쓴다는 거예요. 음수일 때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얘를 먼저 양수로 만들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너무 잘 나오고 얘를 계산해 보래요. 그럼 얘는 몇일까요? 이렇게 약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약분하고 싶으면 일단은 밑 자체가 양수를 만든 다음에 쓰라는 거예요. 그걸 쓰고 싶으면. 그럼 얘가 짝수인 거니까 얘는 지금 2의 4승과 똑같죠. 이렇게. 그럼 얘 양수를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네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수 법칙을 얘네들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쓰고 싶으면 무조건 밑을 양수로 만든 다음에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수 법칙 확장 자체가 우리가 중学때 배웠던 이 네 가지를 지수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쓰고 싶은 건데 확장을 한 칸 할 때마다 조건 자체가 축소돼요. 원래 실수 전체였다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리고 0 이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건 자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걸 마음대로 써라라는 내용이에요. 지수 법칙. 더 이 내용을 써놔요. 이 내용 안 써있어요. 개념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보면 돼요. 문제만 조금씩. 우리가 지금 두 개 배웠죠. A의 n제곱근 관련돼가지고 배웠고요. n제곱근 A랑 A의 n제곱근 두 개의 차이. A의 n제곱근은 방정식을 풀라는 거고 방정식근은 차수만큼 존재하는 거고 n제곱근 A라는 거는 그 중에 실근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법칙, 그 성질대 배웠죠. n제곱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장한 거. 그걸 이용해서 문제들을 이제 조금씩 풀어볼 거예요. 보기 문제 같이 보면 우리가 지수가 0승이 몇이야? 1이죠? 어떤 수의 0승은 다 1인 거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역수하라는 거죠. 얘는? 그러면 지금 2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몇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루트 2라는 거는 2가 생략돼 있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2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역수한 다음에 2분의 1승 하는 거지. 그럼 2분의 1을 역수하면 2고요. 거기다 2분의 1승 한다는 거는 루트 2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되게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A의 루트 2 이거거든. 얘는 A의 1승 곱하기 A 2분의 1승이죠. A 2분의 3승. 그럼 A 루트 A 이렇게 보이면 그냥 A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듯이 자주 나오는 거죠.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외워서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럼 우리가 이제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지금 정수까지 확장한 거니까 조건 자체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A의 마3 더하기 4 나누는 건 빼주는 거고요. 그다음 얘는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해주는 거죠. 다 해주면 이 마이너스 1도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1에도 마4 해주는 거고 A의 마이너스 5승에도 마4 해주는 거고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4승을 역수한 다음에 4승하라는 거죠. 항상 마이너스는 역수로 읽어야 돼요. 역수한 다음에 4승하면 1이 되겠죠. 당연히 역수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역수해봤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둘이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5, 4, 20. 그 다음 얘가 정수범위 다 이제는 가능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얘 먼저 계산하면 되겠지. 얘 계산하면 3이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이렇게 분배호칙 해주겠죠. 그럼 A의 6승, B의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해보시오 라고 했네요.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해보시오. 그럼 우리가 지수법칙 확장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얘를 A의 n분의 1승, B의 n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n분의 1, n분의 1 똑같은 거니까 얘를 A, B의 n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거꾸로 n제곱분의 A,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 배웠던 거를 우리가 지수법칙 확장한 거 이용해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n제곱근 a의 전체 m승도 a의 n분의 1승의 m승인 거지. 그럼 얘는 a의 n분의 m. 그럼 얘를 거꾸로 n제곱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n제곱근 a의 m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MP의 A의 MP 얘도 A의 MP분의 MP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A의 M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다. 지수법칙 확장해가지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막 증명 따로 하지 않아도. 그러면 얘 보면 지금 얘는 항상 이제 소인수 분해할 거야. 3의 3승에 3분의 1승인 거지. 양수니까 지수법칙 마음대로 써도 되고요. 그럼 얘는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얘 양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역수에서 2분의 1 하라는 거지. 역수에서 2분의 1 하면 몇이라 그랬죠? 아까 몇이라 그랬어? 방금 했잖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2분의 1 역수하면 몇이야? 2. 거기다 2분의 1승 하는 거잖아. 루트 2. 그러니까 음수는 역수의 의미예요. 역수. 지수의 음수는 역수의 의미인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 역수한 다음에 2분의 1 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3으로 통일되어 있겠죠. 3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얘랑 더하고 얘는 빼주겠죠. 그럼 지금 6으로 통일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6, 3, 4 빼기 1. 예,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루트 2라는 것은 2의 2분의 1승인 거지. 그거의 5승. 그럼 2의 2분의 5승. 그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하는 거. 이게 조건이 붙는 거죠. 양수, 그러니까 미지수. 양수일 때는 유리수 범위에서 지수법칙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는 A의 2분의 1승, A의 3분의 1승. 그럼 밑이 똑같은 거니까 얘는 6으로 통일해서 3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조건을 확인하고 계산. 그러니까 밑조건만 확인하고 중등 때 하던 거 똑같이. 그다음 이제 무리수 범위까지 다 확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27 더하기 빼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시켜야겠죠. 그래야지 묶을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루트 3인 거고 얘는 몇이라 쓸 수 있니? 2 루트 3? 얘는? 마 3 루트 3? 그럼 루트 3으로 묶을 수 있죠. 루트 3으로 묶어서 여기 1 더하기 2 마 3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곱하기 가능하죠. 그럼 루트 2의 제곱 얘는 2 이런 식으로 양수인 것만 확인하면 뭐 마음대로 뭐 계산해라. 다시 얘가 양수인 거 확인됐니? 그럼 항상 얘를 소인수 분해요. 소인수 분해.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 4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약분되는 게 이게 이렇게 약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분할 수 있겠죠. 그럼 역수에서 3승하라는 거지. 역수에서 3승하면 몇이야? 8분의 27. 계산이 되니?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음수가 음수인데 음수잖아요. 지금 양수로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양수를 일단은 3의 4승으로 만든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해.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가 있네. 더하기 빼기 하면 통일하라는 거죠. 하나로. 뭔가 통일을 만들어야 돼요. 통일될 거.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24의 3분의 1승을 4 곱하기 이 3분의 1 때문에 3승을 만들 거예요. 3승. 8, 3, 24.
되겠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 이렇게 주면 2지. 그럼 얘랑 곱하면 8에 3에 3분의 1승. 그럼 얘가 8 곱하기 3에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얘도 결국은 지금 내가 얘를 공통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야지만 묶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81의 3분의 1승은? 얘는 27 곱하기 3이죠. 3의 4승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의 3분의 1승. 더하기 빼기 때는 공통인 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 5 곱하기 192의 3분의 1승. 192가 몇일까요? 4, 46, 4, 8에 32. 얘가 4의 3승이죠. 얘는 마이너스 5에 4 곱하기 4의 3승의 3분의 1승인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0인 거죠. 아니죠. 뭐 하는 거야? 뭐 한 거죠? 미친 짓 한 것 같은데. 4, 12, 4.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장스러워. 네, 그럼 마이너스 5에 곱하기 지금 4의 3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0 되겠죠. 마이너스 20. 곱하면 마이너스 20. 3의 3분의 1승.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에 3의 3분의 1승. 그럼 얘가 공통으로 다 있는 거죠.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3의 3분의 1승 묶어주고 8 플러스 3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9예요? 얘 또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9에 3의 3분의 1승인 거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의 제곱에 3의 3분의 1승이죠. 얘 둘이 더하면 3분의 7. 결국은 저게 이렇게 간단하게 됐네요.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는 일단 공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묶어서 계산을 해요. 더하기 빼기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공통인 게 보일까? 그것만 이제 고민해보면 되는 거죠. 조금. 그러면 얘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이렇게? 곱하기 3이 6 4는 2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럼 몇이니? 24 8은 2의 3승 곱하기 얘가 그럼 얘가 약분되겠죠? 3 이렇게 하면 8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는 2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8분의 1승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는. 얘가 원리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안에서부터 원래는 이렇게 하거든. 안에서부터 이제 2의 3승에 4분의 1승이죠. 그럼 얘가 4는 2의 제곱이죠. 다시 이거의 3분의 1승인 거지.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거고 다시 이거 2분의 1승. 이렇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원래 계산하는 건데 그냥 안에서부터 이렇게 앞에서부터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쪼개고 곱해서 쪼개고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 3개 만나야 되는 거니까 8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5번, 6번 문제를 보면 얘도 루트를 쪼개고 쪼갤 수 있죠. 그럼 얘는 이제 루트 A 2 곱하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4 제곱근 A 2, 3은 6 제곱근 A
가능하니? 가능해?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얘를 이제는 지수로 바꾸면 결국은 얘는 a의 2분의 1승, 얘는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a의 4분의 1승, 얘는 a의 6분의 1승, 얘는 a의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 같이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앞에 우리 배웠던 성질 있죠? 제곱근 성질. 그럼 얘도 지금 얘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3이 6이죠. 6. 그럼 6 제곱근 A. 그럼 얘도 지금 3, 3, 9죠. 9 제곱근 A의 제곱. 그러니까 4, 3, 12죠. 4, 3, 12. 12 제곱근 A. 그럼 얘 분수지로 다 바꿀 수 있죠. A의 6분의 1 곱하기 A의 9분의 2 나누기 A의 12분의 1. 그럼 A의 6분의 1 더하기 9분의 2 빼기 12분의 1. 얘만 이제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통분해가지고. 앞에 있던 거 혼합해서 같이 사용해주면 돼요. 뭐 이쪽 파트는 이제 계산 파트니까 좀만 연습해보면 다 누구나 뭐 5등급도 다 할 수 있는 파트인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곱셈공식이랑 이제 엮여 들어가요. 곱셈공식 관련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이는 곱셈공식이 인수분해 파트가 A 3승 플러스 B의 3승 인수분해하면 몇이야? 불러봐요. 뭐죠? 두 개 합? 석상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거 너무 오랜만에 보자고. 오랜만에 3, 3 지우고 A 플러스 B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바꾸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외워요.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을 일단은 이거 3, 3 가리고 A 마이너스 B를 쓴 다음에 이거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바꾸고 뒤에 거 제곱 얘를 쓰겠다는 건데. 그리고 합차 공식이랑. 그러면 얘 보면 얘랑 앞에 게 부호 같고 부호 다르죠?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그럼 A의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의 제곱. 그럼 몇이야 얘가? A 2분의 1승 마이너스 A의 2분의 1승. 다시 합차죠. 얘랑 곱하면. 그럼 뭐만 남겠니? 얘랑 곱한 게 인거니까 다시 얘랑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얘 또 합차죠. 합차. 합차니까 이거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거 앞에 거 제곱하면 몇이야? A. 뒤에 거 제곱하면 B. 그러니까 지수법칙 확장하고 나서 그걸 곱셈공식에 좀 적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곱셈공식에. 자, 그러면 내가 얘 처음에 이게 이 A-B를 A 3분의 1의 3승 빼기 B의 3분의 1의 3승 이렇게 써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지금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수 범위까지 상관이 없어요. 해도. 그러면 이제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 3, 3 가리고 그대로 쓰고요. 얘를 보고서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A 몇 승? 얘를 제곱하면 몇 승이에요? 3분의 2승. 곱해서 부호 바꾸고 플러스 A의 3분의 1승, B의 3분의 1승. 그럼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A-B가 얘인데 거기서 얘를 나누래요. 날라가겠죠. 남는 거는 얘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수분해로. 당연히 처음엔 못하겠지만 하다 보면 다 보여요. 뭐 처음엔 당연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보여요. 말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A의 X승 A의 마이너스 X승을 어떻게 쓰면 되니? A X승 분의 1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ax 승분의 1 이렇게 안 쓰고 표현 자체를 이렇게 쓰거든. ax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자주 쓸 거예요. 우리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썼으니까. 이건 중학교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고등학교 이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이 역수의 합을 t라고 치환하면 이 2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는 역수의 합의 제곱에서 몇을 빼면 똑같을까요? 이 식변형이 보이니? 식변형.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식변형인데 뒤에 뭐 해주면 똑같아요? 마이너스 2ab 해주면 똑같은 거지. 그럼 구조가 똑같지 않니? ax의 제곱, a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여기 두 개 합. 그럼 뒤에다 뭐 해줘야 똑같아져요? 여기 B가 빠졌네. 마이너스 2배 얘랑 얘랑 곱할 거지. 곱하면 역수니까 1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식변형까지 들어가요. 식변형. 그러면 내가 이 지수가 몇 배 됐나요? 2배 됐죠. 지수 2배 되면 우리가 얘를 잠깐 t라고 쳐냈었지. t제곱 마이너스 2구나. t제곱 마이너스 2. a의 3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 예? 우리가 중학교 때 식변형 자체를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을 두 개의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곱합 이렇게 식변형 할 수 있죠. 식변형 하는 거. 그럼 얘도 a x의 3승인 거고 a 마이너스 x의 3승인 거니까 두 개의 합의 3승에서 마이너스 3배의 곱은 1인 거고 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x에서 이 3x까지 몇 배니? 3배 됐죠. 그러니까 지수가 3배 된 거예요. 지수 3배, 지수 2배가 될 때 얘를 아까 t라고 쳐냈으니까 t의 3승 마이너스 3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내가 역수의 합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지수 2배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고요. 지수 3배 되면 t의 3승 마이너스 3t. 이거를 이용해서 봐봐요. 역수의 합을 4라고 치환했죠. 4라고 놨죠. 그럼 얘에서 여기 1승인 건데 지수 몇 배 된 거예요? 지수 2배 됐죠. 그럼 얘는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이 계산하면 몇이야? 14. 1에서 이렇게 몇 배 됐나요? 2배 됐네요. 그럼 얘를 14라고 치환하면 얘는 14제곱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계산하면 194가 되겠죠. 다시 2분의 1에서 얘 몇 배 됐나요? 몇 배 됐나요? 3배 된 거죠. 그러면 지수 3배 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몇 배 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수 몇 배. 지수 몇 배. 다시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 지수 2분의 1배 되는 공식은 없죠. 근데 우리가 지수 2배, 지수 3배 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더하기일 때만 한 거거든. 더하기일 때. 더하기일 때. 역수의 차죠. 그 역수의 합을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니?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도 되겠죠?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몇 배 빼면 돼요? 4배의 곱. 그럼 여기다가 지금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4배 곱인데 곱이 몇이야? 역수니까 1이죠. 둘이 역수 관계니까 두 개 곱하면 1이죠. 그럼 내가 얘만
얘만 구할 수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고 뭐 제곱을 빠지고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잠깐 t라고 치환하면 지수 몇 배 된 거니? 2배 된 거죠.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가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t제곱이 9가 되는 거고 t는 원래 뿔만 3인데 지금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죠. x가 1보다 크면 x가 크니 역수관계 크니? x가 더 큰 거죠. 빼기 하면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그럼 얘를 아는 거니까 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얘를 써놓고 얘 이 공식 지수 2배, 3배 공식 쟤만 써놔요. 뭐 지워졌네. 얘는 안 써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좀 더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의 2분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얘가 2래요.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지수가 몇 배 된 거야? 4배 된 거죠. 지수 4배 공식은 배운 적이 없죠. 한번 건너서 가면 돼요. 일단 지수 2배 공식은 아는 거니까 얘는 몇이야? 지수 2배 된 거잖아. t제곱 마이너스 2 여기에서 2배 된 거죠. t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는 뭐 육순구하라고 하면 얘 갖다가 지수 3배 공식 쓰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얘를 알려준 다음에 얘를 구하래요. 지수 2배 공식, 지수 2배 공식 지수 2배 공식, 지수 몇 배 공식? 3배. 지수 3배는 t의 3승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배, 3배로 이제는 건너뛰어서 가면 돼요. 건너뛰어서 한 번에 못 가면 한번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계속 이 EX승이 3이라고 알려준 다음에 다음 1, 2, 3번을 구하라고 했죠. 1, 2, 3번을 그럼 우리가 이 분수지수는 다 이제 마이너스 지수 음수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를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거기에 마 4x인 거니까 그리고 2가 양수라고 알려줬죠. 양수인 거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2의 12x승 다시 우리가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의 x승에 다시 6승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3의 6승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음수지수 있으면 좀 불편해야 돼요. 음수지수 우리가 최고창이 음수면 좀 불편하잖아요. 계산할 때 좀 불편하죠. 음수지수면 항상 우리 양수로 만드는 게 편하잖아요. 더하기가 편하고 빼기가 불편하고 약간 그런 거죠. 곱하기가 편하고 나누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편한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음수지수가 있네. 음수지수를 없애고 싶어요. 아래 위에다 뭐 곱해주면 될까요? 음수지수를 없애고 싶어. 아래 위에다 뭐 곱하면 될까요? 똑같이 수지수 없애고 싶어. EX승을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아래 위에다가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이 약분되는 건 상관없죠. 아래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는 그럼 얘가 2의 2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역수 관계니까 그럼 얘도 2의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지수가 있으면 음수지수 없애라는 거예요. 위아래 곱해가지고 적당한 수를 곱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2의 x는 알고 있으니까 3 마이너스 1 3 플러스 1 얘는 이제 4분의 2인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음수지수 없애고 싶죠. 위아래에다 뭐 곱해줘야 될까요? 얘도 없애야 되고 얘도 없애야 돼. 둘 다 없애고 싶어요. 그럼 위아래에다 뭐 곱해주면 될까요?
당연히 2에 3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둘 다 없어질 테니까. 그렇겠죠. 2에 3x를 곱해주면 3x승. 그럼 2에 3x승을 위아래로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요? 2에 두 개 더하는 거지, 지수. 6x 더하기 1. 밑에는 2에 4x 더하기 2에 2x가 되겠죠. 3x랑 마이너스 x랑 더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는 얘 알고 있으니까 얘는 2에 2x승의 3승이죠. 얘는 2에 2x의 제곱인 거고.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2의 3승 더하기 1에 2의 제곱 플러스 3인 거니까 3의 3승 3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지수가 있으면 우리가 음수지수 위아래도 곱해가지고 음수지수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음수지수 없앤 상태에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수지수가 좀 더 편한 거니까. 여기까지가 끝났고요.